왠지 댁에 가면 네. 로봇가 막 나오면서 채니 청소해줘. 밥 잘라주고. 절대로 안 그러고요. 저는 그냥 아날로그적인. 아날로그적인 걸 아, 그리고 추구하십니까? 사모님하고 순서 정해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아니 설거지는 제가 안 하고 사실 제가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컴퓨터 교수 된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인데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 막 게임하고 컴퓨터 막 하는 걸 보면은 좀 답답해 보였어요. 컴퓨터 게임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못하고 옛날에도 막 뭐 갤러가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컴퓨터랑 놀아 사람이? 자연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더 멋져 보이세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난 감성을 갖고 계시다고 난 하니까 싫어했는데 컴퓨터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 거지 이렇게 다. 교수님 저랑 친하계시네요. 까도 양파같이 매력이 이렇게 흘러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난 드립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게. 교수님이 깐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네. 지금부터는 좀 보고 드릴게요. 네. 컴퓨터 공학 네네.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은 전자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전자 제품의 두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학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행동, 노동력 이런 거 갖다가 좀 편리하게 해주고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들,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모방하고 그거 갖다가 어쨌든 편리하게 해주는 네.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 자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계속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는 분야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TV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거든요. 적용이 안 된 분야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거죠. 예. 일상생활에. 그런 컴퓨터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제 전공 분야가. 그러시군요. 그 교수님 이제 최근에 또 화두 중에 하나가 물론 좀 지난 이슈이긴 합니다만 AI 네네. 화두인데 뭐 네네. 일각에서는 컴퓨터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네네네. 이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는 네네. 뭐 약간 이런 것까지도 우려가 되는 네네. 얘기도 막 나오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컴퓨터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바둑이라는 거에서도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지금 컴퓨터가 어떤 수를 딱 두면은 사람들이 저게 왜 떴지? 맞는데 하면서 점점 컴퓨터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런 거잖아요. 컴퓨터가 운전을 시키는 건데 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갈라 그래요? 사람이 편하려고.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편리함보다는 위험성을 없애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끔가다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기술에 개입하고 예. 기술에 대해서 타협을 좀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책, 행정, 뭐 법원의 판단, 저 판사는 좀 약간 편협돼 있어.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가 딱 내면은 공정하다.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저 의사는 좀 실력이 의심스러운데 컴퓨터가 진단을 딱 하면은 저건 맞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컴퓨터를 신뢰하게 되면 그 사회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로 되는 거는 사람이 원해서 글로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미래에 그려질 수 있겠다. 사람이 원해서. 왜냐하면 컴퓨터가 더 정확하다고 믿어버리니까. 네,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이 결국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 그걸 좀 알면 이 정도까지는 컴퓨터가 하도록 하고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 그럼 컴퓨터가 나서서 막 인간을 정복하거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아니 그건 사람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네. 잠을 못 잤어요. 예. 저희는 사실 양력만 보고 로봇가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또 한 번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 안 하고 바로 실행하시는 스타일이시고. 예.
아니 그런 아주 심플한 라이프 패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공학적인 이런 사고들과 계산들과 이런 것들을 예, 근데 아마 솔직하게 공학이랑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들이라면 그거를 딱 알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못하는 게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뭐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알게 되면 좀 더 겸손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물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저거는 정말 복잡하게만 되어 있지 신비롭지도 않고 레고 블락 열심히 해가지고선 멋지게 뭐 건물 만들었는데 결국은 레고 블락인 거거든요. 구성 요소는. 근데 컴퓨터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건 아무지 미묘한 거라도 뭐로 만들어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새 공학에서는 어떤 학문이 있냐면은 생체 모방 공학이라 그래서 네. 사람의 머리를 짜내가지고서 막 하려고 하는 것에 한계가 딱 부닥치니까 이제는 생명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뱀은 어떻게 저렇게 벽에 잘 붙어 있지? 어떤 건 저렇게 가지? 그러면 그걸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내니까 더 잘해.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의 머리를 짜내가지고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생명체가 하는 게 더 잘해. 그런 거 보면서 나중에 이론도 만들고 뭐 인공지능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뇌가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인식을 하지? 뭐 이런 거 갖다가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흉내를 낸 건데 근데 딱 거기까지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뭔가 창조적이거나 창의적일 수 없다. 예, 그냥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신비롭진 않다. 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 또 이제 저희 크리스천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수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으로 좀 털릴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신앙은 일단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상과 어떤 학문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맞았다고 생각했던 이론도 아닌 게 들통이 나고 뭐 공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구약 성경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동일하게 창세기 2장 갖고 여전히 주례사를 하고 있고 BC 4,000년, BC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을 이제 AD 2,000년이 넘은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지 않다면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 좀 놀라운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건 공학을 하건 오히려 그런 논리적인 사람들한테 더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조사를 해보다가 네.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네네. 찾았어요.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인슈타인. 네. 놀라워. 예.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영어였는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어요. 독일어 아니었을까요? 미안합니다. 예.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연기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네. 아인슈타인인 것처럼. 이 아인슈타인의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조자가 창조 피조물을 왜 만들었을까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 무너뜨릴 고난이 왜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도록 창조하셨는데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하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저는 지옥이라는 것도 그걸 갖다 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 이런 게 있으니까 가지 마라. 나한테 돌아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계속 초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옥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아주 간단한 단순한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창조의 의도,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상해지니까. 그 어떻게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진짜 닮았다 이렇게 그래, 보니까. 아인슈타인 같으세요? 네. 좀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예. 여기 지금 교수님 저희 이제 갖고 있는 대본에 들어있는 질문이라 제가 드리는 겁니다만 네. 저를 너무 한심하게 봐주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 지적 능력, 노동력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로봇가 돼 컴퓨터가 다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자체가 관계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나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는 데서 뭐가 가장 의미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관계성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서로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러고, 근데 컴퓨터가 관계성을 대체할 수 없어서 또 아침에 딱 컴퓨터 키면은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을까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금연은 대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성을 대체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의 관계성이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은 안 해도 사는데 관계성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그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까지. 그렇죠. 도구로서 역할만 하는 거고, 요새는 뭐 메타버스 아니면 뭐 인터넷 그런 것들 관계성을 엮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관계성을 좀 방해하는 역할도 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관계 자체를 방해하는 이제 컴퓨터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인간은 존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뭐냐? 저도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좀 쓸모없어 이렇게 편도하는 것처럼. 근데도 우리가 배울 때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배우고, 그래서 좀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존엄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얘기를 못 해요. 아무도. 쓸모로 판단하면 쓸모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막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조차도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 답을 딱 얻은 거죠. 진화생물학자들은 뭐 생물들은 유전적으로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지키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뭐 공동체,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쪽은 죽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편협한 의미의 존엄성인데 저한테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니까 존귀한 거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뭘 만들었다면 그 물건의 존엄성은 제가 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아라복강 2021년도의 마지막 편을 마치게 됐는데, 채은 씨, 네. 아라복강이 변화를 좀 맞이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아라복강 다이제스트, 뭐든지 다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더 간결해지고 더 임팩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또 좋은 기회에 저희도 다시 나오죠. 혹시 저희를 계속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여러분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꼭 찾아주세요. 왜 울어? 저 안 울어요. 네, 지금 뭐 그렁그렁 지금 아닙니다. 크리스천 궁금증 타파 프로젝트 어디 한번 아라복강.